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홍익표입니다. 지금 제 35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권한이 있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렇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남이 암살당한 이 중차대한 시기, 한노이 차원의 청문회 채택권을 가지고 전체 국회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한심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이런 투정부릴 때입니다. 민생도 챙겨야 되고 국가 안보 위기도 챙겨야 하는 이 시기에 지금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조명 바꾸고 반성 세레모니 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좀 어른스럽게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노위에서 다뤘던 그 사안들도 자세히 보시면 삼성 백혈병, 이랜드 알바생들 부당한 노동, 부당한 대우 문제, MBC의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법적 대응을 통한 탄압, 이게 다 다뤄야 할 사안이죠. 이거를 막무가내로 안 다룬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그걸 다뤘다고 해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온당합니까? 그러면 삼성 백혈병 대기업 직원들은 백혈병으로 죽어도 그냥 방치하고 MBC에서 근거 없이 노조원들을 마구 해고하고 법정에 세워도 모른 척하고 알바생들이 받아야 할 돈 안 받아도 모른 척하고 그게 한노위 의원들이 할 태도입니까? 솔직히 보이콧할 껌이 돼야지 이게 제가 뭐라고 말을 드리죠. 이게 좀 한심합니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특검의 연장 신청이 오는 즉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여기 박안주 수석 계시지만 당시 협상 대표단이었던 김도욱 수석께서 연장 안 할 리가 있겠냐 라고 우리를 설득했던 사안입니다. 연장 안 할 리가 있겠냐 라고 집권당의 수석부대표가 협상장에서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김도욱 수석의 말에 대답해야 됩니다. 연장 안 할 리가 있겠냐? 황교안 총리, 연장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김도욱 수석에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반드시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의장 모두 권한 있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지난 과거 정권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깊었던 시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수서 택지비리 사건, 김영삼 대통령 때는 친인척 비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 시기,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쇠고기 파동, 이런 시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실증적 분석 결과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후에 취업자 수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약 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 이 증가율이 대폭 떨어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생산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다. 투자는 이 설비 투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민간 소비 역시 대폭 축소된다 이런 겁니다. 한 1분기, 2분기 정도 위축이 됐다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3분기 정도 되어서야 점차 회복이 돼서 1년 정도나 그 여파가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치적 리더십이 상실한 경우에는 경제 영역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특히 투자와 소비 위축이 그 불확실 해소 뒤에도 1년까지 또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단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자영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그 전통 서비스업의 충격이 컸다. 물론 이 한국은행의 분석은 금융당국이 앞으로 다양한 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라. 특히 정치적 불확실 시기에 그 영향이 큰 자영업자 대출, 서비스업, 소비 부문의 이 대출 관리를 잘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분석을 한 것이지만 우리 정치권이 이 대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엊그제 발표된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발표도 바로 이러한 실증적 분석이 이번 사태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6만 명 감소했고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서 24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쳐서 그 충격이 경제적 충격이 심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재 역시 이런 한국은행의 분석 보고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뻗치기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여기에 맞장구 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국회 보이콧까지 감행하는 자유한국당, 소위 집권 여당의 행태, 이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그야말로 한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또 집권당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유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특검 연장에 대한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나라 또 국민 특히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특검 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서 다음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까지 이 위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3분기, 4분기까지 경제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검을 여기서 미진한 상태에서 수사를 마치게 된다면 새 정부는 또다시 재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를 새 정부 이후까지 늦추려는 것입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은 현재 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 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완주 수석 부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보는 국민들은 정치를 또다시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당은 아직 여당입니다. 국민이 자유당에게 개혁 입법 처리로 반성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통령 직무유기부터 선택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AI와 구제역 등 사상 초유의 민생 위기 속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사당 수석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탄핵 정국에서 이대로 국회마저 파행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말로만 안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통해 직접 챙겨야 할 것입니다. 대화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당이 여당으로서 개혁과 민생 그리고 안보를 챙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특검과 관련돼서도 협상했던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국회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재차 브리핑을 통해서 법적 마지노선인 25일보다 더 빨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싸워야 할 특검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이용해 도피 행각을 벌이던 최순실과 127차례나 통화를 했다는데 이래도 특검 연장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앞에서는 당명을 바꾸고 반성버스에 오르면서 뒤에서는 특검 수사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두 얼굴 때문에 국민은 도로 자유당이라며 꾸짖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연장 없이는 반성 없다는 민의를 자유한국당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특검에서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다는 공정위원장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능히 이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적 여망인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위의 개혁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병욱 의원 모두가 관계만 듣겠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국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국정역사 교과서를 저지한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어제부로 국정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신청 마감일을 5일이나 연장하고 신청 마감 시간도 오후 6시가 아닌 밤 12시로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단 3개 학교만 신청했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5,294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모두 특정 지역의 학교입니다. 새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모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청하였고 또 모 학교는 교사들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교장이 학부모를 설득해서 5대4로 통과시켰습니다. 박근혜 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어제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식물 교과서가 된 국정 교과서에 인공호흡기를 대고 연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형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황교안 총리와 교육부만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 권한대행과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괜한 힘 빼지 마시고 국정역사 교과서 취지를 당장 중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우리 김성주 특보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지난 13일 전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전 대표의 전북 독자 권역 발언을 소지역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호남은 조선 시대에는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광주와 전남, 전북으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협력해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 도시도 전주와 나주 각기 조성 발전 중입니다. 전북은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고 작년 성장률 0%라고 하는 심각한 낙후 지역으로 호남에서도 변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도 예산과 인사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호남이란 이름 아래 특정 지역 출신들이 인사와 예산을 독점한다면 그것이 바로 패권주의고 소지역주의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역주의와 패권주의를 넘어선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데 국민의당은 호남 사서만 외칩니다. 민주당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지역주의를 반대하고 국가 균형 발전 철학에 따라 고른 예산 분배와 인사 탕평을 추구할 것입니다. 예. 제가 끝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경악을 놓지 못한 게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서 야당 후보들 이래도 김정은에 달러 주고 쌀을 반대할 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그 사설을 쓸 수 있습니까? 조선일보 송희영 씨는 향은 접대받고 기사 쓰고 칼럼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들은 북한에게 돈 주고 대화를 구걸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사설을 게재합니까? 덧붙여서 얘기하면 안보는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안보는 보수가 아니라 안보는 철학과 실력과 책임입니다. 도대체 안보에 대해서 지금 보수 정권, 그 다음에 보수 세력들이 어떤 철학과 원칙을 제시했습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어떠한 실적과 실력을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책임진 적 있습니까? 지난 연평 포격이 있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벙커베이 모임분 중에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병역 기피자들만 모였습니다. 면제자죠. 형식적으로. 그들의 안보 무능과 철학 없고 책임지지 않는 것 현실이 바로 지금 남북한의 현실이고 북한 핵 문제의 무한 질주를 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저희들 새로운 정권에서 반드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꿈꿨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돈 주고 그 북한하고 대화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과 한반도의 미래를 보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공개를 마치겠습니다.